돈에 대해 모두가 진짜로 알 때까지 You don't know. 저축, 연금, 주식? 이 고금리 시대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로 모르겠거든요. 이럴 때 원금 100% 보장이 되면서 20년 후에는 이게 너프리 되는 방법이 있다 해서 오늘 왔습니다. 이게 뭘지 이분께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방법, 상품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거 맞나요? 혹시 뉴스에서 개인 투자형 국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셨어요? 개인 투자형 국채? 네. 들어는 봤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개인 투자형 국채는 국채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정부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네. 투자자는 정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르는 차용 증서를 받는 게 국채예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번에 6월부터 개인 투자형 국채를 처음으로 발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국채를 편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개인 투자형이라고 하면 그 전에는 개인이 국채를 못 샀나요? 투자는 할 수 있었어요. 국고채의 경우는 그 매입 자격에 제한이 없는 상품이라서 누구나 투자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투자자 비중을 보면 외국인, 기관 비중이 98%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비중은 2% 채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번 개인 투자형 국채를 발행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손쉽게 국채를 편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상품을 통해서 장기적인 저축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의 노후 대비 등 이런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요. 그럼 일반 국채랑 개인 투자형 국채랑은 뭐가 달라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매입 자격에 제한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데 국고채의 경우는 매입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형 국채는 개인만 할 수 있어요. 법인은 할 수가 없고 외국인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만기도 좀 다르거든요. 네. 만기는 국고채의 경우는 짧은 만기도 있고요. 긴 만기도 있어서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개인 투자형 국채는 만기가 두 종류만 있어요. 10년물, 20년물 이렇게 두 가지만 있거든요.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상품 자체가 장기적인 저축 수단을 제공한다 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긴 만기인 상품은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도 있거든요. 소유권 이전이라 하면 내가 가진 국채를 남에게 줄 수 있냐 없냐? 그렇죠. 국고채 같은 경우는요. 채권 시장에서 매수, 매도자가 사고팔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 투자형 국채는 사고팔고가 안 돼요. 이 채권을 매입하고 싶다 하면은 청약으로만 매입을 할 수 있고 혹시 중간에 현금화를 하고 싶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도 환매는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럼 이 개인 투자형 국채의 매력은 뭔가요? 이 상품이 기본금리인 표면금리가 있고요. 가상금리와 복리 혜택이 주어지고요. 절세 혜택까지 있어요.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줄여줄 수 있다. 혜택이요. 어떻게요? 네, 15.4%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향후에 세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제 혜택도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중도 환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원금 플러스 표면 이율인 그 달리 이자를 주기 때문에 혹시 안정적인 노후 상품을 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매력적일 것 같아요. 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개인 투자형 국채는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용 계좌 개설을 하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도 포함해서 그 계좌를 보유하실 수가 있고 1인 1계좌만 보유하실 수가 있어요. 상품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만기 10년물, 20년물 두 가지 종류에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 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 상품은 매월 발행돼요. 그 매월 20일에 발행 예정인데요. 20일 발행 전에 3일간 청약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전용 계좌를 보유하시는 분들께서 이 청약 기간 안에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고 매년 투자해 보실 수 있는 한도는 1억 원이에요. 오, 이 1억이라는 돈이 물론 저는 없지만 1억이라는 한도가 있는 건데 네. 그럼 국채를 투자할 때 유의할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중도 환매예요. 제가 처음에도 국채와 비교를 하면서 이게 매수 매도가 불가능한 상품이라서 매입은 청약, 매도는 환매, 중도 환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중도 환매가 수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내가 투자한 매입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중도 환매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는 매월 중도 환매 가능 한도라는 거를 발표할 거예요. 그게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거기 때문에 한도가 소진이 되면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도 환매를 하실 경우에 또 유의하실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가산금리, 복리 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절세 혜택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국가에 나도 돈을 빌려준 만큼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이 국채를 담보로 대출 같은 것도 사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가능한가요? 일단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일반적인 채권은 담보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질권 등의 담보 설정이 불가능해서 담보대출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자는 어떻게 받나요? 이자는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받아요. 국고채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이자를 지급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품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자 지급이 없어요. 10년물이면 10년 내내 한 번도요? 한 번도 없습니다. 20년이면 2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해요. 그런가요? 이게 이 상품의 목적 자체가 장기적인 투자 수단, 장기적인 저축 수단을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어서 만기에 이자를 일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유하던 기간 동안에는 이자 지급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의 개념과 또 장점, 유의사항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개인 투자용 국채에 누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보림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함께 외쳐봐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돈에 대해 모두가 진짜로 알 때까지 You don't know.